자, 이제 복합재료의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합재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질에 따라서 복합재료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매트릭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폴리머를 기질로 쓰는 복합재료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금속을 기질로 쓰는 복합재료, 어떤 건 세라믹을 그 기질로 쓰는 애들, 어떤 애들은 탄소, 어떤 애들은 하이브리드 복합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복합재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폴리머를 기질로 하는 복합재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금속, 세라믹, 탄소 이런 애들도 분명히 기질로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기질의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분산상, 그러니까 필러들을 굉장히 잘 그 분산시키면서 얘네들을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금속이라든지 세라믹, 탄소의 경우에는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 대비해서 폴리머는 얘네들 자체가 굉장히 그 용융 상태에서 액체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금속, 세라믹 뭐 탄소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재료들을 쉽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폴리머 기질 복합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유리 섬유 강화, 탄소 섬유를 강화, 뭐 아라미드, 기타 섬유 강화, 이러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필러를 이용을 하여서 강화시킨 이러한 재료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러한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지금 뭐 요거 말고도 금속 기질, 세라믹 기질, 탄소 기질 복합 재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복합 재료라고 있어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이상 파이버, 자, 우리가 파이버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성 얘네들이 이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그 필러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두 개 이상의 파이버를 하나의 기질에 복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매트릭스를 통해서도 복합재료 물성이 바뀌느냐, 또는 어떤 기질, 그러니까 어떠한 또 이제 필러를 통해서 이제 복합재료의 물성이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 기질이 아니라 그 얘네들의 필러를 중심으로 한 복합재료의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매트릭스에 따라서 복합재료의 물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분자 기질 복합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은, 자, 고분자 폴리머 기질의 복합재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고분자 수지가 기질이 있고 섬유가 강화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구조고, 이야기했지만은 요 고분자 자체가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용융된 상태에서 분산을 할 수 있는 기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제조가 굉장히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금속 기질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이러한 금속 복합 재료를 많이 썼는데, 특히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조합 중에 하나가 메탈 매트릭스에서 메탈의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덕틸리티가 있는 메탈을 그 기질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취성이 있는 이런 옥사이드 또는 세라믹, 이러한 얘네들이 취성이 있는 거죠. 브리틀한 애들이 이제 분산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애들의 그 복합재가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애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얼로이나 메탈에다가 을 기질로 하고, 입자 또는 파이버 형태의 다양한 이제 그 내화 금속 또는 그 세라믹을 더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보론, 카본 이러한 애들이 있는데, 보론, 카본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인터스티셜 형태로 메탈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네들의 그
기계적 강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재료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항공우주 분야 또는 특수 분야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사용이 됐을 때 열 저항성, 뒤틀림 저항성, 고온 산화 저항성, 충격 강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금속 기질 복합 재료 이러한 특성이 있고요. 세라믹 기질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기본적으로 세라믹을 매트릭스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은 고온 산화 및 열화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그럼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기질로 사용했을 때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얘네들의 단점이 뭐냐면 취성 파괴죠. 취성 파괴가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부 충격에 약한데, 얘네들이 이제 고온 안정성은 좋은데 그 취성 파괴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보완할 수 있을까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고안을 하게 됐는데, 그 매트릭스로서는 세라믹 그 입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강화제로서는 세라믹 입자를 이제 파이버나 위스커 형상을 통해서 다른 세라믹을 만듦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메탈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아무리 그 단단한 애라 하더라도 약간 굉장히 얘네들을 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원래의 성능 원래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 브리틀함이 그러니까 그 덕틸리티가 없었는데 굉장히 얇게 만들면은 얘네들이 그 덕틸리티가 생기는 거.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플라스틱 필름이라고 해볼게요. 플라스틱 필름을 두껍게 만들면 얘네들 취성이 강해지는데, 얘네들 굉장히 얇게 만들면, 플라스틱 필름을 굉장히 얇게 만들면은 얘네들의 연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얘가 항상 어떠한 디멘전에서도 똑같은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그 구조와 형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계적 강도가 바뀝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한 게 세라믹 복합체인데, 세라믹 매트릭스로 얘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 세라믹 고유의 취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뭔가 이렇게 그 덕틸리티가 좋아지거나 하는 것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 안에 얘네들이 위스커라든지 파이버의 형상과 구조로 만들어 놓은 그 세라믹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만든 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어느 정도 그 원래 이제 세라믹이 가졌던 취성 파괴 현상보다 좀 어찌 보면 이제 덕틸리티가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합체적인 측면에서 그 기계적 강도가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얘네들이 세라믹 단독 세라믹의 경우에 얘네들이 굉장히 그 취성이 강하지만은 이런 강화한 세라믹, 설사 그 안에다가 세라믹 입자를 더했다 하더라도 강화한 세라믹 복합체는 얘네들이 그 복합체로서의 강성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루미나 매트릭스나 아니면은 지르코니아 매트릭스 속에 이러한 똑같은 지르코니아인데 그 지르코니아 입자를 분산시켰을 경우나 파이버를 분산시켰을 경우 얘네들이 강성이 강해지는 경우, 우리가 이제 탄소를 매트릭스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탄소 매트릭스에다가 탄소 파이버, 카본 파이버를 넣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원래의 특성이 아무리 취성이 강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다른 형상으로 해서 그 안에 이제 그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그 복합체가 다음과 같은 세라믹 기질의 복합체가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합체의 경우에는 절삭공구, 그다음 고온 프레서 이런 데 사용이 되고요. 자, 탄소 기질 복합체의 경우에는 탄소의 파이버에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폴리머인데 폴리머에다가 그 카본 파이버로, 그러니까 탄소 섬유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얘네가 개질한 그런 파이버가 우리가 탄소 기질 복합 재료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봤을 때 결정질 흑연과 비정질상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섬유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파이버 같은 애들이죠. 이런 경우에서 결정질 흑연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결정질 흑연이 비정질상이랑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강화 그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흑연과 비정질상이 혼재된 탄소 섬유를 이야기해요. 탄소 섬유. 탄소 섬유가 있는데 이 탄소 섬유를 우리가 일반 고분자에다가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이 고분자의 강성이 훨씬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엔 전구 물질로 레이온, 뭐 펜, 피치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애들을 이용을 하여서 탄소 섬유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얘네들은 결정질과 비정질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혼재되어 있는 구조에서 그 탄소 섬유를 폴리머에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혼재시켰을 경우에는 얘네들의 성능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개선된 성능을 나타내기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스포츠 용품 그 다음에 뭐 항공기 이런 부품에 우리가 사용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탄소가 굉장히 그 최근 가장 그 탄소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원소 중에 흔하면서도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물성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탄소 기질 복합 재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기질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에 대한 좀 뭐 탄소 클러스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WPM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좋은 한번 재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게 뭐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대기업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뭐 중소기업 이런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연구소 이런 것들이 다 협력을 해서 왜냐하면 뭐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그 우리가 그런 전 세계 최고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러한 후보 물질 중에 하나가 뭐다? 탄소 복합 재료다. 탄소 복합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가진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그 좀 이용을 하고 그리고 탄소 자체가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 그 응용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에 대해서 잘 알고 탄소를 잘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을 해서 무한한 이런 다른 파급 효과와 다른 그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섬유 또는 고분자 이런 것들을 복합화해서 만든 애들인데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기질을 섬유로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사용이 되는 복합재로 사용이 되는 필러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 좋은 섬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라미드 파이버나 아니면 글라스 파이버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파이버지만은 유리 섬유 또는 굉장히 고강도 특수 파이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고분자 이제 매트릭스의 성능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라미드 파이버의 경우에는 비용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글라스 파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글라스 파이버만 가지고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글라스 파이버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 이런 그 얘네들은 강성은 좋은데 이런 덕틸리티가 조금 기본적으로 세라믹이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폴리머 기제를 통해서 같이 이제 그 개선하면서 구현하기 위해 글라스 파이버, 레인포스드 폴리머 이렇게 썼는데 그 이 두 가지의 하이브리드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좀 그 이유는 다르지만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은 특수한 물질로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미드 파이버의 경우에는 케블라, 뭐 노맥스 아라미드 폴리아마이드와 같은 굉장히 고강도 섬유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얘들은 이제 카본 파이버나 아니면 글라스 파이버가 아니라 고분자 섬유예요. 그런데 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초고성능 고분자 섬유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수 예를 들어서 방탄조끼 또는 미사일 케이스 또는 타이어 코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성면 대체제 이러한 용도로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글라스 파이버 GFRP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 섬유인데 얘네들이 비교적 이제 아라미드 파이버와 계열에 대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얘네들이 뭔가 좀
약간 리지드한, 예를 들어서 아라미드 파이버의 경우에는 리지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라미드 파이버 그 레인포르스 폴리머의 경우에는 이런 복합체를 만들었어도 여전히 플렉서빌리티는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뭐 조끼가 옷이잖아요. 옷이 리지드하면 안 되죠.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러한 글라스 파이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복합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얘네가 물렁물렁하면 안 되죠. 얘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화 폴리머를 같이 많이 쓰는데 그 열 경화 폴리머와 같이 사용을 해서, 하지만 열 경화 폴리머의 경우에는 딱딱해지는데 강성을 얘네들이 이제 유리 섬유와 같이 이렇게 복합화돼서 전반적인 물성을 강화시킬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플라스틱 파이프, 저장 탱크, 그다음에 그 보트 이런 용도에 굉장히 강성이 있으면서도 나름 좀 가볍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우리 생활 주변에 쓸 수 있는 이러한 소재로서 유리 섬유를 기반으로 한 복합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합체의 물성을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그 CMC 세라믹 기반한 애들, PMC 폴리머 기반한 애들, MMC 메탈 기반한 애들, 얘네들의 이제 전반적인 물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한다면은 밴딩에 따라서 얘네가 얼만큼 그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라믹을 기반으로 한 애들의 터프니스가 지금 레인포르스 하지 않았을 경우는 한 이 정도, 그다음 파이버로 레인포르스 했을 경우는 한 이 정도, 그다음 파티클로 레인포르스 했을 경우 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인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다? 파이버를 이용한 강화체가 가장 얘네들의 강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버 레인포르스드 그 컴포짓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PMC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한 컴포짓이죠. 얘네들의 경우에는 폴리머가 그 기계적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기본적으로 폴리머는 가벼운데 외부에서 이러한 필러들을 넣었을 경우에 당연히 덴시티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덴시티가 최소한으로 증가하면서 강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게 이게 PMC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폴리머만 있을 경우에 얘네들이 한 이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PMC를 했을 경우에는 그 밀도는 별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얘를 거의 한 100배 정도까지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세라믹의 경우에는 밀도가 한 두세 배 증가하죠. 비슷한 이런 강성에서. 그리고 메탈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얘네들이 뭐 물론 그 더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밀도 증가에 비해서 훨씬 그 작은 수준의 그 강성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폴리머를 기반으로 한 컴포짓의 경우에는 최소한 무게는 경량화하면서 강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기계적 강도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게 뭐다? 폴리머에 기반한 그 복합체가 되겠다. 그다음에 MMC의 경우에는 얘네가 크립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제로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면은 구조제라고 하는 특성이 뭔가 외부에서 힘을 이렇게 계속 주고 하는 것들은 별로 없고 가만히 두고 있는데 그 가만히 두고 있는 힘이 오랫동안 견뎌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크립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6061 알루미늄과 비교했을 때 6061 알루미늄에다가 실리콘 카바이드와 같은 이런 그 위스커스라고 했으니까 단결정 그 파이버에 해당이 되겠죠. 단결정 파이버를 넣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강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매트릭스에 따라서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단점, 예를 들어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취성이 강하기 때문에 충격 강도가 약해서 충격 강도를 강화하는 이런 그 매트릭스에 맞는 필러를 집어넣어서 개선을 시키고, 폴리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또 다른 의미에서 전반적인 기계적 강도가 약한 대신에 폴리머가 가진 밀도, 낮은 그 밀도를 유지하면서 강도를 증가시키고, 메탈의 경우에는 메탈이 이제 주로 적용되는
범위 자체가 뭔가 이제 그 외부에서 뭐 계속 힘을 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거기에 맞는 개선을 여기에 이제 복합 재료를 만들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기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재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예를 들어 폴리머는 가벼우니까 가벼운 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 기재가 약점에 해당이 되는, 기재의 약점에 해당이 되는 뭔가, 예를 들어서 세라믹의 경우에는 세라믹은 굉장히 그 취성은 좋긴 한데 그다음에 내열성은 좋긴 한데 내충격성이 약하니까 내충격성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러한 단점은 보완하는 이러한 그 형태의 그 복합 재료를 만들게 되겠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얘기인데 그 복합 재료를 만들 때는 기본적인 기재의 그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걔네들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면서, 그러면서도 얘네들의 단점을 거기에 넣는 필러가 얼만큼 잘 보완할 수 있는지가 복합 재료의 디자인과 성공 여부를 가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복합 재료의 물성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복합 재료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